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천안함,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아주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천안함이 오늘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그리고 3배 이상으로 덩치가 더 커진 그런 군함으로, 전투함으로 부활한 천안함 소식 알려드리겠고, 여기에 또 숨어있는 분노스러운 또 안타까운 소식도 숨어 있습니다. 그 소식 같이 알려드리겠고요. 미국이 수송기를 이용해서 공중 항공모함, 이걸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 항공모함 개발의 핵심 기술 시연에 성공하면서 공중 항공모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6세대 전투기와 함께 공중 항모가 하늘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지난달 10월 29일 일명 그렘린으로 명명된 무인기의 공중발사 및 회수 실험에 성공했다고 현지 시각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X-61 그렘린 무인기를 4차례에 걸쳐 공중에서 발사하고 자율비행을 거친 뒤 공중 항모 역할을 수행한 C-130으로 스스로 복귀해서 회수되는 절차로 진행됐는데요. C-130 개조 공중 항모와 그렘린은 모든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중 항모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X-61은 최대 이륙 중량 680kg, 최대 속도 마 0.6에 작전 반경이 560kg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지만 전자광학 센서, 영상 적외선 센서는 물론 전자전 제모와 각종 무인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자율 비행이 가능하고 단 한 개의 컨트롤러로 8대의 X-61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용 항공기입니다. 미 공군은 그렘린을 기반으로 저비용이면서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해 이를 대형 수송기 기반 공중항모에서 여러 대를 운용하며 적의 방공망 밖에서 대량으로 투사해 임무 목표를 달성한 뒤에 무인기를 공중항모로 회수해서 24시간 이내에 재출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공중항모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 성공으로 미 공군은 공중항모 개념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실험기에 사용된 그렘린의 이름처럼 적진을 유린하는 소형 무인기를 대량으로 공중에서 투발하고 회수해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중항모,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공중항모, 거의 2차 대전 이전부터 인류의 꿈이었죠. 항공모함이라는 이런 존재가 나올 때, 야, 이걸 하늘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비행선에다가 프로펠러 키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항모를, 공중항모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XF-85라고 하는 공중항모용 프로펠러 전투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실험에 그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공중항모에 대한 시도는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비행기의 역사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이 진짜로 성공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 제가 이 공중항모 소식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실패를 했던 게, 일단 발사는 되는데 그건 간단한데 회수를 해야만이 이게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수가 잘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실패를 한 끝에 이번에 이제 안정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는 추락을 했고 하나를 이제 제대로 이제 수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로봇팔이 내려가서 잡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되는 대형 기체하고 이 소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죠, 하고 똑같은 속도로 이제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항공모함에서 내려온 로봇팔이 집어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X-61 같은 경우는 정찰기인데 굉장히 작은 정찰기 한 8억 원 정도 하는 거, 이걸 지금 미군이 괜찮으면 한 1000대 정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수송기 또는 이거보다 더 대형 수송기, 지금 테스트니까 저속의 이런 C-130이 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진짜로 공중항모 하겠다 그러면은 C-17이나 보다 더 대형화된 이런 수송기에다가 공중항모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이 정찰 자산 쫙 깔아버리겠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서 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승무원 한 명이 컨트롤러 하나를 조작하죠. 그 하나의 컨트롤러로 8개의 X-61도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태우면 한 40, 50대의 이런 그 X-61 무인 정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공중 함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도 눈여겨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쁜 소식. 11년 전에 서북도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산화한 천안함이 최신의 한국형 호위함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부활하는 천안함, 북한의 재도발이 있을 경우에 PCC-77이 천안함의 원한을 갚아주는 통쾌한 복수전을 벌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형 호위함 FFG-2 프로그램인 이른바 대구급 호위함의 7번 함인 천안함이 11월 9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참관 가운데 진수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피격되어 산화한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의 뒤를 이어 천안이라는 함명을 이어받고 초계함보다 한 체급 위인 호위함으로서 FFG-826이라는 함번을 부여받은 천안함은 이날 진수식에서 그 위풍당당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구급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천안함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이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은 기존 천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새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으로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 대함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형화됐는데요. 무장이 지극히 제한됐던 초계함인 과거 천안함과 달리 최대 250km 탐지 거리를 갖는 SPS-550K 3차원 대공 레이더를 중심으로 사거리 20km의 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 적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 전술 함대지 유도탄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 등 준수한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대잠 작전 능력을 크게 개선해서 한국형 구축함 탑재 소나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SQS-240K 선체 고정식 소나는 물론 SQR-250K 예인식 선배열 소나와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해서 북한의 수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습니다. 천안함은 총 8척이 건조되는 대구급 호위함 7번함으로 기존에 전력화된 FFG 1차 사업인 인천급 6척, 내년부터 본격 건조에 들어가는 4,100톤급 확대 개량형인 FFX 배치 3 6척과 함께 우리 해역함대의 주력 수상 전투함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천안함. 이 천안함이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해군에서는 세 번째 군함이에요. 1950년대 초반에 천안함이라는 이름의 상륙함이 있었고, 그 상륙함 이후에 퇴역하고 이제 포항급 초계함, 천톤급 초계함이죠. 천안함 PCC-77이었고, 그런데 그 PCC-77이가 3월 26일 2010년이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했습니다. 11년 후에 다시 호위함 3,600톤, 덩치는 3,600 정도 더 커졌고 능력은 이건 비교 불가의 능력으로 향상되었죠. 과거 침몰했던 천안함은 그냥 거의 그냥 포만 쏠 수 있는 북한의 간첩선, 공기 부양정, 소형 고속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에 특화된 그냥 포만 쏘는 그런 초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그 성능이 너무나 열악해서 잠수함을 거의 탐지할 수 없는 그런 소나였죠. 그런데 여기는 그 교훈을 되살려서 아주 강력한 성능의 소나. 그래서 우리 KDX2 그리고 KDX3 여기에 DSQS-21이라고 하는 소나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1조 원짜리 이지스함에 들어가 있는 소나 있어요. 물론 5천억짜리 KDX2에도 있고 충무공 이순신급 DSQS-21 그것보다 한 2배 정도의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천안함급의 대구급에 들어가 있는 이 소나가 그 정도로 강력한 대잠 능력, 그리고 잠수함을 탐지하면 바로 잠수함을 때릴 수 있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어도 때릴 수 있는 홍상어 대잠 로켓 미사일,
이 앞에 지금 한국형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 있죠. 16셀이 있고 여기에 쿼드팩으로 하나의 발사관에 4발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 20km짜리 함대공 미사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뭐 4발 4셀 또는 5셀 정도를 해공으로 넣어서 16발에서 20발 정도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홍상어 대잠 미사일 한 4발, 그리고 전술함대지 6발에서 8발, 이렇게 해서 지상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덩치에 또 이렇게 127mm 함포 해서 또 지상 타격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상륙 작전을 또 이제 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또 함포를 또 큰 걸 넣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7번함, 그리고 이제 8번함 나오면 그 다음 군함은 더 강력해진, 지금 이게 회전식 그 레이더인데, 이걸 이제 사면 고정식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완전히 방공함으로 거듭나는 배치 3를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 천안함, 이 대구급 실제로 보면 이 헤드가 정말 거대하고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천안함이 강력한 군함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정말 축하할 일인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천안함의 당시 그 최원일 함장이 있고 생존 장병들이 있죠. 당연히 이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군함의 진수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왜냐? 그저께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제 군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아서 천안함이 침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모 씨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 뭐 그냥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천안함을 계속 모독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가 문제없다, 표현의 자유가 어쩌고, 뭐 합리적인 의심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문제없다라는 선을 한 이후에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무튼 우리 군을 존중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천안함 앞으로 30여 년간 대한민국 완전히 튼튼하게 지켜주는 천안함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복수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